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네, 부산의 연료조합원이시죠? 만혜님의 생일 축하하고 들어왔네요.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권진원 듣습니다. 이 세대가 내리는 오늘은 사랑하는 그대의 생일날. 온종일 난 그대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할까 고민했죠. 노래를 찾는 사람들 출신입니다. 그 전에 사실 강변가요제에서 입상을 했었던 분이었고요. 어느 날 노차사에 스스로 들어와서 왜 나한테 같이 하자는 얘기를 안 하냐고 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노차사 단원으로 이렇게 들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노차사의 전성기인 80년대 말 90년대 초를 함께 했었던 그때 걸출한 음악인들이 배출이 됐죠. 권진원, 김광석, 그리고 안치환입니다. 예. 나이는 김광석 씨가 제일 많고요. 권진원, 안치환은 친구 사이입니다. 오늘 저녁 서울광장 시국미사 종교 관계없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대한문 앞이랑 우리 수녀님, 신부님, 수사님 너무 멋있잖아요. 또 고생하시는 목사님, 스님 모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네, 뭐 불심으로 대동단결이 됐던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됐던 예, 마리아의 자비를 구하던 하여튼 다 예, 마음은 같겠죠. 자본은 국경이 없다. 그래서 자국 중산층의 구매력은 그닥 중요치 않나 봐요. 하긴 소비자도 가격 품질 따지지 국산품 여부는 별로 상관 않죠. 그럼 애국심 마케팅은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죠? 아니 그 자동차 말이에요. 현대 기아차도 국내 차보다 훨씬 좋은 사양의 그런 자동차를 미국에서는 훨씬 싼 값에 팔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건 애국심에 호소해갖고는 우리들 사라 그러잖아요. 비싼 거를. 안 그래요? 똑같이 우리도 미국 소비자랑 똑같이 이렇게 대우해주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꼭 이럴 때면 애국심 찾고요. 우리가 돈 내야 할 때는 꼭 글로벌 스탠다드 운운하면서 말이죠. 자, 큐브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노래였어요. 예, 부산조합원 만혜님. 열혈조합원이시죠. 스포츠국장님께서 사진 올려주셨습니다.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문대성 표절 아니라 대필. 예, 지금 나와 계십니다. 관조님 천바완바의 탑썸핑 신청하셨죠? 이게 음주창가입니다. 음주창가. 천바완바는 이 멤버들이 모두 무정부주의자 내지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노동자 계급의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고요. 뭐냐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식민지, 한국전쟁 거치면서 전통적인 양반 계급이 사실 몰락했잖아요. 그렇죠? 왕족도 몰락하고요. 영국이랑 다릅니다. 영국은 자신들이 식민지가 된 적도 없고요. 그리고 입헌 군주국으로서 평화롭게 적어도 계급 질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층민이 분명히 존중하죠. 하층민들이 쓰는 언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랑 다릅니다. 레인을 라인이라고 그러고요. 예. 발음 자체도 다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 잉글리시는 퀸스 잉글리시라 그래서 이 높낮이가 부드럽고 우아하게 들리는 그런 얘기죠. 예. 그런 그 영어를 쓰는 귀족들이 분명히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분들이 상원을 이루고 있죠. 하원은 평민들이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귀족 출신이거나 그런 영향권에 있는 그런 분들. 영국은 확실히 계급사회가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와는 좀 달라서 우리는 왜 가족 중에서 덜 떨어진 사람이 있어도 품어주잖아요. 그런 이 앵글로색슨 문화권에서는 덜 떨어진 사람은 가족들도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홈리스로 전락하거나 뭐 이런 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마약과 술에 쩔어서
그것이 재생산되고 대물림되기도 하는 그런. 예. 그래서 클래스는 말은 거기서는 우리보다 훨씬. 우리는 평등을 지향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많이 약화되긴 했습니다만 매우 역동적인 코리안 드림의 나라이기도 하고요. 하여튼 천바한바의 음주 찬양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톱 덤핑. 네. 축구장에서도 많이 불렸고요. 천바한바의 곡은 모두 흥겨운 댄스 리듬을 갖고 있는 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만 비정치적인 사람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정치적으로 읽힐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8인조의 대편성입니다. 오늘 9월의 마지막 주, 다음 주의 마지막이구나, 월요일은. 자, 오늘 9월 23일 처음으로 구미TV 라디오에 오늘 모시고 왔습니다.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번 뵙고 싶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페이스북에서 우연하게 네네. 뵙거든요. 예. 뭐 페이스북 상으로만 파악한 바로 보니까 뭐 술 좋아하셔가지고 특히 그 해장, 네. 해장에 여러 가지 그 특별한 경험과 식견이 있으시고 네. 또 뭐 또 미식가이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거 쪼잔하게 남자가 쪼잔하게 음식 사진 많이 올리고 뭐 맛있었다 뭐 이런 거 하시고 또 뭐 일본 문화에 대한 네. 이해가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네. 어떤 인간일까 궁금했었었죠. 알고 보니까 저도 보니까 이제 페이스북 예. 친구였는데 예. 서로 뭐 그 담벼락 가갖고 좋아요 누르거나 이런 적이 없어갖고 이 강호 무림의 세계에서 이제 고수끼리 서로 알아본 거죠. 아, 네. 그렇군요. 네. 농담입니다. 아니 근데 왜냐하면 예. 한 가지 변명을 하자면 제가 음악 얘기하거나 예. 정치 얘기를 하는 것보다 먹고 마시는 얘기할 때가 훨씬 반응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본질인데요. 저는 이게 그 순수하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잖아요. 아, 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예. 예, 예. 이렇게 매주 월요일마다 뵙게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스포츠에 대한 얘기 우리가 하다 보면 스포츠 뉴스, 예. 그 평론을 읽다 보면은 스포츠가 워낙 경쟁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긴 하지만 지나치게 승부에만 좀 매몰되어 있지 않은가.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갖고 예. 이런 얘기 말고 다른 얘기를 좀 할 수는 없을까. 예. 예. 마치 수출 100만 달러, 200만 달러, 1000만 달러를 뭐 넘겨야 됩니다라는 하면 된다 식의 그런 스포츠. 이런 거 말고 뭔가 좀 더 좋은 거 뭐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혹시 더 센 거 이런 건 아니죠? 더 세도 되고요. 좀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셔도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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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러면 아니 사실 저는 근데 겁먹고 왔어요. 왜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제가 했던 말이나 글들은 네. 특히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던 건 한 10분 내지 뭐 10분 예정하고 갔다가 스포츠는 항상 이 뒷코너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이 계속 밀려가지고 하다 보면 8분 뭐 6분 이렇게 잘리거든요. 네. 이 정도의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얘기를 해왔다가 오늘 오니까 뭐 전화 받았을 때 40분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날 반참 고민이 많았죠. 예. 그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딱 들어보니까 네. 완전히 팟캐스트처럼 네.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럼요. 야 이제 개방신 당하겠다 치려고 완전 뽀록 나가지고 그런 걱정하고 왔죠. 예. 그러실 필요 없고요. 예. 하실 얘기가 많으면 많이 하시면 되고 별로 없으면 그냥 일찍 끝내고 그래도세요? 일찍 돌아가시면 됩니다. 뭐 출연료 변동상은 없죠? 변동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심지어 뭐 해외 출장이나 뭐 이런 거 등등 통해서 스튜디오에 나오시지 못할 것 같으면 전화로 연결해도 됩니다. 예. 역시 예. 뭐 국민을 위한 팁이네요. 네. 그래서 저희 조합원들 그 정도 다 이해해 주시거든요. 예. 다만 이제 듣기 재밌어야지. 예. 그게 문제죠. 예. 그게 문제죠. 오늘 어떤 얘기로 먼저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이 네. 평양에서 세계 역도 선수권 대회 겸 세계가 아니라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 겸 아시아 클럽 선수권 대회가 열렸죠. 예.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번 네. 주에는
한 주간에 한 번씩 제 순서가 오니까 네. 그 한 주간 동안에 특별한 어떤 모멘텀이나 계기가 있는 관심받았던 대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네.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자.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스포츠를 통해서 본 남북 교류, 남북 경쟁 그리고 지금까지의 남북 교류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등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기대가 되네요. 옆에 있는 저 정승조 아나운서의 표정도 매우 밝아지고 있는데 역도를 잘하시는가 보죠. 제가 보면 아닌가요? 이 몸매가 보니까 예. 역도보다는 댄스나 예. 이런 거에 좀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또 역도를 잘하셔가지고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건 아니었군요. 역도하면 이건인데 아무튼 예. 예. 이번에 꽤 좋은 성적 거뒀습니다. 역도에서. 예, 우리가 금메달 18개로 이제 종합 3위를 거뒀거든요. 예. 근데 이 성적보다도 사실 이 대회 개막 전에 애국가 연주를 허용하고 네. 태극기를 개항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관심을 모았던 대회인데 네. 사실은 대회 개막 이후에 오히려 관심이 좀 멀어졌죠. 근데 관심에서 멀어진 이유는 언론에 노출이 적었기 때문이에요. 네. 왜 언론 노출이 적었냐? 이번에 불행히도 41명의 선수단이 평양에 들어갔는데 네. 여태까지 남북교류는 뭐 정치적인 일종의 퍼포먼스이기도 했기 때문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기자들을 많이 보냈었잖아요. 예. 이번에는 이 정부 당국에서 기자들의 동행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자가 한 명도 못 갔죠. 왜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네. 확인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네. 기자들이 한 명도 못 가가지고 평양에서 직접적인 우리 그 화면 송출이나 기사 송고가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예. 이러다 보니 우리 기자들이 전부 다 그 중국에서 나오는 그 외신을 네네. 인용해가지고 소식을 전하다 보니까 예. 정보의 양이 그렇게 한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사 노출, 기사 생산이 적어져가지고 그 결과로 당연히 국민들의 관심이 좀 줄게 됐죠. 예. 뭐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예. 이 성적으로 봤을 때 주목할 만한 점은 저는 북한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이 1위, 2위가 중국, 3위가 예. 우리였는데 예. 물론 이 홈코트의 이점도 있기는 하지만 네. 중국을 꺾고서 역도에서 북한이 1위를 했다는 점이 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지난해까지 기록을 살펴보니까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중국하면 모든 스포츠에서 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특히 역도 같은 경우는 예. 우리 장민환 선수의 한때 라이벌이었던 그쵸? 무샹샹 이런 선수 있었으면 이 선수는 그냥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죠? 예. 무시무시한 선수들이 많다고 알고 있었고 세계 신기록도 세우고 그랬던데 그 중국을 이겼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거는 어떤 근거가 있었습니까? 가만히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민족이 좀 간단치는 않은 민족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 나름의 고유 스포츠가 있지만 네네. 이 오늘날의 스포츠 경기 종목이라고 하는 이제 근대 스포츠가 구한말 시대에 우리나라에 전해졌잖아요. 네네. 축구니 야구니 사이클이니 기타 등등. 예. 이때 이제 오늘날의 근대 형태의 종목을 우리가 처음 접했는데 그렇게 어려웠던 그 시절에도 우리는 이미 세계적인 선수를 끊임없이 배출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마라톤에서 손기정 선수, 남승용 선생, 남승용 선생 등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이클에서도 엄복동이라는 대단한 선수가 있었고요. 권투에서도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그 어려웠던 시절에 이 아시아를 제패를 하니까 미국의 프로모터가 눈독을 들여가지고 미국으로 데려가가지고 미국에서 프로복서 생활을 했던 선수도 있었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건 처음 들었어요. 이렇게 간단치 않은 민족인데 네. 우리가 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띄워왔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역도라 이 얘기죠. 저도 그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쵸. 그 고대 전신인 고성 출신이고 고성염 출신이고 원래 48년도 그러니까 식민지 시절에 퀴즈를 한번 낼까요? 그때? 예. 48년도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올림픽 메달을 땄던 분. 김성집 선수. 선생이시죠. 예. 김성집 선생이 역도에서 올림픽을 따낸 겁니다. 44년에 만약에 출전할 수 있었다면은 금메달도 가능했을 거다라는 그런 평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48년에도 이미 금메달은 가능한 기록이었었는데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배 타고 기차 타고 힘들게 가가지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했는데 놀라운 점은 48년 이후에 52년 헬싱키 대회에서도
2회 연속으로 동메달을 따냈죠. 역도에서. 그땐 노장이었는데 상당히 그죠? 예. 네, 그렇게 우리가 역도의 강세가 있는데 이런 이 전통이 이 분단 이후에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졌지만 네.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역도의 강세를 띄워왔었었죠. 근데 예. 최근 들어서 북한 역도가 나름대로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지난해 런던 올림픽에서 역도에서만 올림픽 금메달을 3개를 따냈거든요. 북한이요? 예, 지난해에. 아. 그리고 6월 달에 아시아 선수권 대회가 열렸는데 네. 여기에서도 중국을 꺾고 종합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실력이 이번에 그래서 이런 면모가 있으니까 네. 이 북한이 그 역도 대회를 또 개최를 한 거고요. 하고, 예. 예, 그런 어떤 배경에 맞게 중국을 꺾고서 네. 종합 우승이라는 놀라운 실력을 거두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나중에 김성집 선생은 태능 선수촌장까지 하시고.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저도 한번 뵀었었죠.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상하게 예. 주변에 성자가 없는 김집 선생도 계셔갖고. 예. 야, 무슨 뭐 김성집, 김집, 이 두 집이 저 태능 선수촌 다 하시네. 막 이런 생각. 예. 근데 뭐 어제 밤 새셨나요?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죠? 아닙니다. 그냥 아는 것만 얘기하는 건데. 이제 제가 물어볼게 대답하세요. 아니. 예,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일단은 평양에 예.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라는 것은 그냥 상대국에 대한 예우 차원을 지나서 예. 남북 대치 상황에서는 많은 걸 시사해 줄 텐데 예. 북한이 나름대로 이 화해의 손길을 내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여태까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북한은 항상 어떤 정치적인 입장의 변화가 있을 때 그 네. 변화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기 이전에 네. 낮은 단계에서의 어떤 그 제스처나 시그널을 띄워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봤을 때에도 이 애국가 연주하고 태극기 개양도 어떤 그 변화를 상징하는 제스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네. 그래도 이 태극기 개양과 애국가 연주는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스포츠에서도 우리가 그 냉전 시대 때 네. 남북한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었잖아요. 예. 해외에 나가서도 외교 전쟁이 있고 했었었는데 외교 전쟁만큼이나 스포츠에서도 목숨 걸고 싸웠었거든요. 예. 근데 이때에 가장 치열하게 벌였던 경쟁 분야 중에 하나가 외교에서는 어느 나라가 외교 국가를 수립한 국가가 더 많으냐였었고요. 네. 스포츠에서는 상대방이 예를 들면 IOC나 뭐 아시아 축구 연맹이나 이런 단체에 가입하지 못하게 막는 경쟁을 벌였었거든요. 그랬었군요. 예. 그래서 뭐 63년 같은 경우에 이 북한이 아시아 축구 연맹에 가입하려고 시도를 했었었는데 이 남한의 적극적인 그 저지로 인해서 실패를 했고요. 예. 뭐 IOC도 마찬가지였었는데 IOC는 우리보다 훨씬 늦게 57년에 가입을 했었거든요. 예. 이제 그 이후로 국제 무대에서 맞닥뜨려야 되는 시기, 냉전 시기 동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껄끄러웠던 문제가 바로 국기, 국호, 국가 문제였었죠. 참 이 스쿼트의 세계는 이 스쿼트의 세계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무튼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거 갖고 가지고 나를 세워서 이렇게 서로 공격하고 또 못하게 하고 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우스개 보일지라도 그게 외교상으로는 그 하나하나의 상징이 만만치 않은 거다. 그렇죠. 우리 스쿼트의 세계에서 처음 만났을 때 이 두 가지의 문제. 저도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기자 세계가 호칭. 뭐 C로 가느냐, 선배로 가느냐, 뭐 후배로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또 뭐 세상에 기자들에게는 세상에 딱 세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뭡니까? 동기냐, 선배냐, 후배냐. 이걸 딱 명확하게 가려야지 그다음부터 이제 이게 발전이 되지. 이게 불분명하면은 100년이 지나도 그냥 뭐 멀고도 가까운 사이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것이 나라와 나라의 관계로 봤을 때 국호를 정식 국호를 사용하게 해주느냐, 아니냐, 이 국기를 사용하게 해주느냐 아니냐인데 이 냉전 시대 때에 우리 항상 남한과 북한이 국호 문제 가지고 대결을 벌이다가 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1968년도에 프랑스 그로노빌이라는 데서 IOC의 총회가 열렸는데
이 총회에서 이 남북한의 국호 표기 문제가 정식으로 안건으로 올라왔어요. 아, 예, 예. 그래서 IOC 위원들이 표결을 했죠. 네. 이때의 결정 사항이 남북한이 통일될 때까지는 남한은 코리아, 네. 북한은 사우스 코리아로 표기한다. 노스 코리아겠죠? 아, 노스 코리아로 예, 예, 표기한다로 예. 결정이 네. 됐거든요. 아, 예. 근데 이 안이 우리 안이었었어요. 아, 예. 우리 안. 예. 근데 북한의 주장은 북한은 정식 국호가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요. 인민공화국이잖아요. 예, 예. 그 영문을 포기하되면 데모크래틱 피플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예, DPRK. DPRK. 예, 예. 북한은 당연히 DPRK를 주장을 하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됐던 것이었었죠. 예. 그래가지고 북한이 상당히 열 받아가지고 예. 그해 멕시코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예. 북한 선수들이 참가를 했다가 DPRK가 허용이 안 되니까 개막식 당일에 선수촌에서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해버리고 철수를 해버리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예. 그 이후로는 국호 문제는 이 IOC의 결정이 내려지니까 예. 이 남한은 대개는 코리아 그리고 북한은 노스 코리아로 사용되어지게 왔습니다. 예, 그랬군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역도 경기는 화기애애하게 시작하고 물론 뭐 취재진이 들어가지 않아서 화제가 되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며칠 전에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예. 갑자기 북한이 보이콧을 선언했어요. 그렇죠. 많이 지금 실망을 하게 하고 사실 저는 이번만큼은 왜 자꾸 그 남한의 정권만 바라보고 일을 하느냐. 예. 남한의 민중들, 실향민들을 보고 일을 해야지. 그러면은 일단 좀 속으로 마음이 족같더라도 상봉부터 하게 한 다음에 예. 다른 걸로 보복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저도 과감하게 얘기할까요? 예, 한번 예. 표현을 아니, 뭐 X 같다 이렇게 하죠. 하여튼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예, 저도 괜찮습니다. 약간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예.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며칠 전에 기조랑은 정말 다르구나. 그리고 예. 뭔가 북한에서도 손발이 안 맞는 듯한 느낌이 예.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건데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예. 그 남북한이 전쟁 이후에 예. 많은 스포츠 이벤트 서로 맞닥뜨렸잖아요. 예, 어떤 그렇죠. 때는 참 전투에 버금가는 그런 살벌한 분위기도 연출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 한반도기를 같이 들고 입장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만 한국 남북 스포츠 교류 또는 대결의 역사에서 몇 가지 좀 이 포인트라고 할까요? 나눈 장면에 대해서 음악을 하나 들은 다음에 예. 그것도 좀 재밌는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이런 게 좋아요. 노래 하나 딱 띄워놓고 좀 쉬고 들어가고 이런 그렇죠. 이런 게 좋군요. 그때 잔머리도 굴릴 수 있는 겁니다. 아, 예. 자, 음악 신청곡 들어온 거 있습니까? 보자. 뭔니죠? 윈터플레이의 Cannot Forget 듣습니다. 예, 가곡을 이렇게 하니까 가곡인가요? 맞아. 패티김 선생님께서 이 노래를 불렀었죠. 이 노래를 이렇게 가볍게 하는 것도 괜찮네요. 예. 우리는 역도하면 전병관 선수를 기억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70년대였나요? 70년대 중반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그때 남북 축구 팀이 경기를 할 때였는데 그게 뭐 킹스컵 정도 됐겠죠. 여기 큰 대회였었죠. 예, 뭐 그런 거였을 때 대한민국 팀은 화랑팀과 충무팀이 있었는데 북한 팀이랑 맞붙어 갖고 이렇게 잘 저기 하다가 북한 팀의 선수가 누구였어요? 예. 그 선수가 실책을 저질러서 골을 먹었거든요. 예. 골키퍼는 아니었는데 자살골 정도 아마 넣었을 거예요. 저 그때 태국에서 열렸던 아마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했죠. 어른들도 그렇고, 저 선수 나중에 아우지 탄광 가겠구나. 저도 기억납니다. 실제로 실제로 갔는지 모르지만 그만큼 살벌했었잖아요. 살벌했었죠. 목숨 걸고 싸웠었죠. 예, 그 남북 스포츠 교류사에서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장면들이 있을까요? 살벌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60년대. 그러니까 북한이 전쟁 직후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 북한이 지금도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좀 어렵긴 하지만 네. 이 민족적인 자긍심과 자존심만큼은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북한이. 예. 그래서 전쟁 직후에 그 어렵던 시기에도 북한에 있던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었었는데 올림픽이나 월드컵에는 출전 안 했습니다. 일부러. 그래요? 왜냐하면 이 바로 10년도 안 되는 직전의 시기에 네. 송부리를 견디고 싸웠던 예. 미국이나 유럽의 이 서방 국가들이 IOC와 FIFA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함께 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렇게 했군요. 우리와는 좀 다른 느낌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독자적인 길을 가다 보니까 국제 무대에서 고립이 되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국제 무대에 진출의 필요성을 느끼고 1960년대서부터 국제 무대에 나오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맞닥뜨려진 게 1964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벌어진 63년도 도쿄올림픽 각종 종목의 예선전부터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 거죠. 전쟁 뒤 정확히 10년 후군요. 휴전 성립 뒤. 근데 우리도 바빴습니다. 예. 이 50년대까지는 우리도 스포츠에서만큼은 제가 보기에는 뭐 이 헌법 제1조 1항보다도 더 엄중한 네. 불문법적인 조항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스포츠에서 일본을 만나면 무조건 이겨라. 지면 뭐 돌아오지 말아라. 예를 들면 이런 무시무시한 민족적인 헌법 제1조 1항보다 앞서는 불문법이 있었는데 예. 그 불문법보다 더 앞선 또 불문법이 생긴 겁니다. 60년대. 예. 북한을 만나면 이겨라. 이게 생긴 거죠. 하긴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스위스 월드컵인가요? 그 예. 예선전을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이 일본 놈들을 선수들을 국내에 들이느냐. 예선전 할 때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싸워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나가서 싸워라. 데리고 들어오지 말아라. 밖에 나가고 한 번 이거 한 번 비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을 꺾고 지면은 현해탄에 빠져 죽어라. 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게 보니까 약간 오바였었어요. 아, 그래요? 그 언론의 오바. 언론의 오바. 이승만 대통령이 결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렇군요. 그 예를 들면은 나는 빨갱이가 싫어요처럼 그런 오바가 돼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고 선수단이 지면은 현해탄에 빠져 죽겠습니다. 라는 각오의 표현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얘기인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60년대 시작되면서부터 이렇게 남북 대결의 스포츠 대결의 시대가 열리게 됐는데 드디어 64년 도쿄올림픽이 열리게 됐죠. 이 도쿄올림픽이 또 그 당시 이 동북아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의미 있는 대회였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으로서도 마치 우리가 88 올림픽을 기회로 해서 한 단계 점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런 국운 상승 이게 뭐 너무 진부한 표현이네요. 뭐 그런 기회였었고 남한과 북한도 국제 무대, 스포츠 무대에서 만나게 된 서로가 도쿄올림픽 70만 교포가 있고 교포들의 어떤 사기앙양 그리고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다른 유럽에서 열리면은 선수들을 보내기 힘들지만 이번에 우리가 왕창 보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제압을 하자. 첫 번째 무대 대결의 무대가 도쿄에서 열리게 된 거죠. 말 되네요. 예, 그때 처음으로 유도가 정식적으로 채택이 돼서 그에 힘입어서 메달 아마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로 많이 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어제 밤새 하셨어요. 또 그런 것까지 또. 그리고 이미 충분해 보이네요, 좀. 예, 좀 놀라운데요? 1955년인가요? 이때 전의 생산력을 회복하고 한국 전쟁에 힘입어서 그리고 62년인가 3년에 신간센을 개통하고 오사카 박람회도 개최하고 드디어 올림픽도 개최하면서 세계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을 한 겁니다. 어제 밤새셨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80년대 어떤 그 3조 호황에다가 올림픽을 치르면서 점프했던 것처럼 그 시기를 60년대 일본이 겪었다는 얘기죠. 일본으로서는 아주 좋았던 쇼와 시대의 번영을 상징하는 쇼와 시대. 그런 거였고 남북 간에 걸쳐서도 이제 10년 만에 몸을 추스르고 한번 붙어보자. 이거였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공부 많이 하셨네요. 전 자꾸 다 말씀하셔가지고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남북한이 일단은 성적으로 눌러야 되잖아요. 기싸움도 있었고 성적 싸움도 있었는데 성적으로는 일단은 그 실력이 좋은 선수를 데리고 와야 되니까
제일교포 선수 영입 경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제일교포 이 중에서 운동을 잘하는 종목이 당연히 유도를 잘하겠죠. 일본에서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이 제일교포 중에서 이 김의태 선수. 김의태? 그리고 박청삼 선수를 영입을 해가지고 김의태 선수가 말씀하신 대로 동메달을 따낸 거죠. 그런데 일본인들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일본인들이 보기에도 제일교포는 일본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본까지 끼어들어가지고 3파전이 벌어진 거죠. 선수 영입을 하려고. 제일교포 선수 영입에. 근데 그때는 대부분 남한 측이 와가지고 동메달을 따냈고요. 기싸움에서도 만만치가 않았었던 게 우리가 그 당시에 역대 최대 규모의 이제 선수단을 보내게 됐는데 제일교포 쪽에서 우리 남북한 그러니까 조총련은 북한 쪽에다가 우리 거리민단은 우리 쪽에다가 민단. 전제 조건을 내걸었죠. 와라. 오는데 선수단 몇십 명 보내가지고 초라하게 올 거면 아예 오질 말아라. 라고 선전포고를 했는데 우리 정부로서는 고민이 있었었죠. 그때 돈도 없고 그렇죠. 선수 단복하기도 힘들었던 시대인데 비행기표 마련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보내느냐. 그래서 제일교포들이 우리가 성금을 모으겠다.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이 제일교포들이 성금으로 1억 원을 보내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가 224명의 선수단이 가서 먹고 자고 다 했죠. 제일교포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80년대에도 이것이 대표가 됐어요. 우리가 올림픽을 치를 때 돈이 모자르니까 제일교포들이 성금을 모았었는데 지원을 해줬죠. 거기서 쓰고 남은 잉여금 가지고 잠실에 가면은 이 한국 스포츠의 총 본산이 있거든요. 올림픽 회관. 이 제일교포의 성금으로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그게 그렇군요. 동포들의 모금이었군요.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64년 이렇게 맞닥뜨렸습니다.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했습니다. 북한에서도 신경 써서 갖고 선수 영입까지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또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하나는 놀라운 일이고 하나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 뭐냐면 60년대, 70년대 이 냉전 시대 때는 이 스포츠가 정치에 엄청나게 그 오염이 됐던 시기이죠. 대회가 있어졌다, 없어졌다, 막 이랬었었는데, 이 62년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그 아시안 게임이 열리거든요. 근데 이 아시안 게임에서 인도네시아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제3세계의 어떤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시기가 있었었죠. 그렇죠. 반둥 회의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이때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타이완, 그리고 그 당시에 참가했던 이스라엘 선수단의 입국을 거부했어요. 비자를 발급을 안 해가지고 아시안 게임에서. 그렇습니까? 이것을 지켜본 IOC가 열받았죠.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인도네시아의 IOC 회원 자격 정지를 내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자신만만했던 인도네시아가 제3세계 국가들 규합을 해서 대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그 대회 이름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그 가네포라고 하는데요. 정식 대회 명칭은 The Games of the New Emerging Forces. New Emerging Forces. 요즘 같으면 뉴 이머징 네이션 정도 해도 되는데 네이션이 아니라 포시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그 당시에 자신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떠오르는 강자들 이런 얘기군요. 그래서 이 가네포 대회를 열었는데 가네포 대회에 참석했던 나라들은 대부분 다 제3세계 국가들이나 공산권 국가들이었었거든요. 근데 북한도 여기 참가를 했죠. 근데 IOC 입장에서는 이 가네포가 일종의 안티 올림픽이다. 그렇겠네요. 규정을 해가지고 이 가네포 대회에 참석했던 선수들은 이 도쿄올림픽에 참석을 못한다라고 징계를 내는 거죠. 아주 정치적인 그 결정이군요. 그것조차도. 여기에서 북한은 또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신근단이라는 우리 민족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 사상 최초로 세계적인 선수예요. 신근단이. 왜냐하면 종목이 뭐였죠? 신근단 선수. 육상. 중장거리라고 할까요? 200m, 400m, 800m 했었었는데 이 1960년도 모스크바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이 신근단 선수가 여자 800m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했거든요. 북한 선수. 북한 선수인데. 근데 이 세계 신기록을 한 번만 작성한 게 아니라 그로부터 대회 나갈 때마다 계속 200미, 400미, 800미는 석권을 해가면서 세계 신기록을 세워가지고 대단한 선수였군요. 모두 11차례나 세계 신기록을 세웠죠. 지금으로 보면은 그 러시아의 그 나르는 미녀세 있죠. 이신바에바. 나갈 때마다 세계 신기록 세워가지고
비난도 받았죠. 일부러 조금씩 올려가지고 상금 받는다. 뭐 이런 이 정도의 선수였었거든요. 예. 근데 이 심근단 선수가 가네포 대회에 참석했던 겁니다. 아, 그래서 64년 올림픽 때. 예. 예. 근데 북한으로서는 고민이죠. 상징인데. 예, 상징이자 예. 남한보다 동메달 하나라도 더 얻어내야 되는데 200미, 400미, 800미 최대한 이 금메달 3개까지 가능한 신금단이 예. 출전을 못하다니 예. 이래서 IOC와 협상과 결렬과 저항과 반항과 부탁을 하다가 네. 안 되니까 예. 도쿄 올림픽 개막일 당시에 우리 올림픽 참가 못한다 철수를 해버린 거죠. 진짜요? 예. 그 와중에 신금단 선수는 이게 좀 당황스러운 일이고, 예. 여기에 또 신금단 선수 관련돼는 참 눈물겨운 일이 있었잖아요. 가슴 아픈 일이 생기죠. 예. 진짜 이 얘기 듣고서 눈물 안 흘리면 네. 예,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예. 한반도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거나 아주 우리 역사 불과 30년 이전에 벌어진 30년 맞나요? 아직 50년으로 하죠. 크게 잡아서 50년이죠. 50년 이내에 벌어진 역사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인데 신금단이 떴다라고 하니까 또 우리는 이 남한에서는 초긴장이 돼버린 거죠. 왜 초긴장이 돼버렸냐? 최대 금메달 3개까지 가능한 선수가 있다고 하니 걱정이 생긴 거고. 우리 좆됐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신금단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버지가 한국에 남한에 살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아버지는 145태 때 어린 딸 신금단을 혼자 내버려 두고 물론 사정이 있었겠죠. 혼자서 월남에 가지고 살고 계셨던 거죠. 이 신문주 씨가. 그래서 북한은 북한대로 그 도쿄올림픽에서 신금단을 활용을 하고 남한은 남한대로 또 신금단을 활용해서 아버지를 데리고 가서 어떻게 좀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그 감동이라는 그 미명 하에 한번 해보자. 계산기를 두들겨 가지고 작업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14년 만에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이 도쿄올림픽에서 이 부녀상봉을 한번 해보자라고 합의는 됐는데. 도쿄에서 만나가지고 협상을 하는데 개막일이 하루하루 다가오는데도 타결이 안 돼요. 아, 남북 만나기는 했는데 부녀를 만나게 해줘 아무것도 아는 일인데 타결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했죠. 혹시라도 얘네들이 납치해서 북한은 이 아버지를 데리고 갈까, 남한은 이 딸을 데리고 갈까. 귀순했다. 이 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한 측에서는 이 상봉 장소를 이 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 하자라고 주장을 했었었고 북한에서는 이 조총련계인 조선회관에서 하자라고 했었었는데 이 장소 문제 때문에 서로가 입장을 바꾸지 않아서 타결이 안 됐다가 이 철수하는 당일날 극적으로 만나게 해주자라고 결정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연락이 그 신금단 선수에게 내려가니까 그때 이제 북송 만경봉호로 유명한 니카타 항해로 출발하게 되는데 도쿄에서 니카타로 가기 위해서 우에노역에서 전철 타야 되거든요. 기차를 타야 되거든요. 우에노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던 신금단 선수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아버지는 우에노역으로 달려가고 그래가지고 그 우에노역에서 극적으로 상봉하게 된 거죠. 한 7분 정도.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전쟁 때 딸 내버려두고 혼자 내려왔는데 죄책감도 있죠. 그렇죠. 딸은 딸대로 원망도 있지만 보고 싶은 아버지였던 서로 만나게 됐는데 그 신금단 선수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말을 먼저 하겠습니까? 일단 손 붙잡고 그냥 눈물밖에 흘릴 수가 없죠. 시간이 흘러가지고 한 7분 정도 시간이 되니까 북한 선수단에서 이제 억지로 신금단 선수 이 팔을 껴안고서 데리고 갑니다. 가면서 그 신금단 선수가 한마디를 하죠. 아바이 잘 가오. 이 한마디. 또 봅시다가 아니고. 그렇죠. 잘 가오. 그래가지고 그때 남한에서 대히트가 됐어요. 그래서 아바이 잘 가오라는 노래도 히트가 되고 영화도 만들어지고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이 스포츠를 통해서 본 분단의 현실, 가슴 아픈 현실이죠. 니카타항까지라도 기차라도 같이 타고 가게 해주지.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냉전의 스포츠에서 남북 전쟁과 같은 이 스포츠 대결을 또 상징적으로 또 표현해주는 한 사건이 있었었는데요. 북한이 72년도에 그 미넨 올림픽에서 리오준 선수가 사격에서 금메달을 따냅니다. 세계 신기록으로 600점 만점에 599점을 쐈어요. 와, 대단하네. 그렇죠. 한 발 실수를 한 건데.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뻔하게 맨날 물어보는 질문이 있죠. 이 뻔한 질문에 리오준 선수는
뭐라고 할까요? 뻔하지 않은 네. 상식을 뛰어넘는 대답을 합니다. 어떤 각오로 쐈냐? 적의 심장을 겨누는 심정으로 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 미제국주의자라 그러지 않았나요? 그 적은 뭐 미제국주의가 될 수도 있겠고 뭐 남한이 될 수도 있겠는데 스포츠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얘기였었죠. 이런 분위기였었습니다. 석일산 선수라고 예. 있었죠. 예. 그 사격 선수. 예. 그분도 그런 얘기를 그 아시안 게임이었나? 그게 거기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82년인가? 하여튼 게임에서 금메달 딴 다음에 미제국주의자에게 가슴을 이렇게 쏘는 것 같은 심정으로 쐈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었어요. 예. 예. 왜냐하면 속일산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 아니어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 때가 있었죠. 지금 뭐 사실은 뭐 간략하게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이 간략한 포인트가 그 배경부터 얘기하자면 상당히 좀 복잡하고 드라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걸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두고 예. 남북 간의 스포츠 얘기 나올 때마다 하나 둘씩 꺼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애구고 시간이 모자르죠. 어떻게 그러니까 걱정하셨다면서요. 지금 뭐 예. 반도 얘기를 못 하고 저 애구구네요. 그렇죠. 예. 딱 한마디만 할 수 있을까요? 시간? 그럼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네. 저도 이 1994년도에 스포츠 기자 생활을 하면서부터 알게 됐습니다. 네. 이 스포츠에도 분단의 역사가 있고 분단의 아픔이 있고 그다음에 고도 경제 개발의 시대가 있었었고 네. 예, 그리고 사람이 살아온 슬픈 얘기가 있고 또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의 그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미래의 가능성도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앞으로 왜 그 스포츠가 이런 그 인문학적인 그 요소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한번 계속 좀 기회가 되는 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일단은 그 스포츠라는 것이 몸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극한까지 몰아붙이기도 하는 신체의 각 부분별로 그리고 기구를 쓰면서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직하기도 하지만 또 가장 또 투자가 많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이걸 가지고 서로 체제의 우위를 담보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뭐 거긴 약간의 사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마케팅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사기도 있었죠. 스포츠 이면에 숨어 있는 이런 얘기들까지 하면서 도대체 이 시대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까지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첫 만남이었고요. 지금 좋아들 하세요 보니까. 좋아들 하십니까? 그럼요. 고맙습니다. 밥 먹다 듣는데 눈물 나서 못 먹겠음. 저도 눈물 날 뻔했었어요. 신구장 선수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서부터. 그래요. 눈이 빨개지셨었는데. 정말 유익한 시간이네요. 다음 시간 기대할게요. 라고 용민사랑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네. 다음 주 1시 부근에 이렇게 기다리시면 되겠고요. 사람님께서 밥 먹다 듣는데 눈물 나서 못 먹겠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헤어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평론가, 스포츠 기자, 최동호 씨의 그런 순서였습니다. 최동호 씨는 94년부터 99년까지 스포츠 TV, SBS 스포츠 TV에서 일을 하셨고요. YTN과도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8년까지는 IB 스포츠에서 일을 하셨고요. 2009년부터는 그렇습니다. 스포츠 평론가로. 다음 모시면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스포츠 평론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괄호 열고 밥은 먹을만 합니까? 가로 닫고 이런 얘기. 또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이런 얘기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많은 분들께서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조합원으로 오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언제나 행복님, 사는 곳을 명시하지 않으셨어요. 창원시에서 시온이 아빠님 오셨습니다. 사파동은 처음입니다. 창원시. 여기는 원래 창원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진해입니까? 원래는 진해였습니까? 성북구 정릉 1동에 윤호준호맘님, 아들이 두 분이신 모양인데, 참,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많이 힘드시죠? 아들 둘 키우는 거, 짐승 2마리 키우는 겁니다. 경기 여주군 여주읍에서
천가이버님, 이천과 여주는 도자기 전쟁을 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양옆에 있으면서 누가 더 저기 하냐, 뭐. 근데 여주는 고구마가 또 유명하죠. 경주시 시래동의 행복한 질러님, 반갑습니다. 시흥시 미산동에서 휴님, 부천지 소사구 송내 1동, 예, 송내지구입니까? 열공님, 우리는 돈 많이 낸다고 더 우대하는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고맙습니다. 단위가 다르네요, 열공님. 그 출자금을 100만 원이나 내셨어. 강원도 강릉시 임영로에서 태백님, 예. 하슬라라고 했었죠. 옛날 신라시대 때는 하슬라. 참 어감이 멋있어요. 하슬라. 예. 마포구 상암동 동네 주민이시네요. 당챔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요. 오늘 스포츠 시간에 어울리는 곡 하나 선곡했습니다.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동네 주민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퀸의 We Are The Champions 됐습니다. 고맙습니다.